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문을 지향하는 정치마프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6.3 조기 대선에 출전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리고 3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번이죠. 오늘은 두 분과 19일 남은 대선의 초반 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민 평론가님. 네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아주 통상적인 얘기인데 네. 가끔 그 얘기가 와닿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좀 핫한 인물이죠. 박수 칠 때 떠나가지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입니다.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예. 이런저런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좀 진작에 그런 말씀을 했으면은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을 텐데 네.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엄호하다가 이제 저기가 떨어지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도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 태도가 뭐 올바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하는 얘기는 조금 와닿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그래, 이재명의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이재명에게 한 짓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예. 이 얘기를 그러니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 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이 말을 뽑아오신 이유 좀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 예. 가스로 얼굴도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예. 더 나아가서 그 뻣뻣한 그 언행은 사실 인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이런 윤 대통령을 믿고 그동안에 후보 교체를 시도했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밤의 쿠데타 예. 또 밤 3시 새벽이죠. 그러면 새벽 3시 20분에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로 받아들이는 행태 예. 이거는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사건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데 이런 데 대해서 직격을 날린 사람이 누구냐. 저는 홍준표라고 봐요. 이제 드디어 그래 이재명의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네가 이재명이한테 한 짓보다 10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그냥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10배, 100배 더 혹독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한 얘기잖아요. 네네. 그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니라고 지칭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짓. 그러니까 엄청나게 혹독하게 괴롭혔다 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이보다 더 세게 넣은 발언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뽑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윤 대통령이 나쁜 놈, 미운 놈 또는 서운함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를 엄호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한국에서 떠나서 좀 편안하게 이런 말을 했는가. 보통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안 해요. 오히려 권영세가 나서 가지고 뭐 인격 운운하다가 더 덜컥 나버렸죠. 저는 이런 표현은 국민의힘 누구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깊게 생각해야 할 대목이고 남의 쓴소리는요 아프지만은 보약입니다. 내 주변에 무슨 소리는 그때는 좋지만은 다 독약이에요. 그 독약 먹고 끝난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남도 아니고 옛날에 뭐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그죠? 네. 뭐 탈당했으니까 지금 뭐 당원이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죠? 네. 알겠습니다. 김홍희 교수님은 말말말 어느 거 뽑아오셨습니까? 국힘 사람들의 말이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는 과거 했던 발언도 사실은 현재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망언이 그렇게 주목받지 않을 만큼 김문수 대선 후보, 국민의힘 후보는 현재의 망언을 너무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날 선거운동 첫날 5월 12일 날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방송용으로 적절한가 좀 고민도 했는데 상당 여론에 나왔고 뭐 이미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예, 언론에서도 이거를 예. 극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확 찢어버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거칠기도 하지만 예. 이게 극우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경멸하거나 이렇게 예. 이 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예, 굉장히 이렇게 센 표현을 예. 대선 후보가 첫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 저는 처음에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짓말장인 정치인들을 불에 활활 다 태워버릴 것이다. 뭐 산업은행 하나 안 옮겨주는 정당 확 찢어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선 후보로서 선거 과정에서 뱉는 이 정말 극언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이 말들 앞으로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아침마다 뉴스픽을 전할 때 이 얘기도 여러 번 읽어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이걸 무슨 유행어 비슷하게 요거 찢다는 단어를 쓰잖아요. 사실 그래서 요 말만을 뽑아 오셨는데 이게 지금 너무 극언이다, 부적절한 대선 후보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그 차원에서 이 말을 뽑아 오셨다는 거죠? 2등 여론 2등 후보지만 굉장히 예.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네거티브라든가 이렇게 좀 자극적인 선거 전략을 취할 수 있지만 이건 국민의힘의 이후로 지금 파면된 대통령 때문에 치르는 선거에서 예. 이렇게 국민의힘 그 자당 후보가 이렇게 센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전략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선회하시라. 네. 이게 지금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이제 뭐 그냥 강한 어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그렇죠. 일부러 전략적으로 좀 쓴다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더더욱 이렇게 안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의도가 깔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표현 자체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아주 네거티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말말 뽑아 오셨다는 얘기. 말말말 두 분 이야기 들어봤고요.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벌인 일련의 사태, 뭐 새벽에 쿠데타, 뭐 또 그렇게 표현을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총평 듣고 다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 과정에서 보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저는 만행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행. 만행은 예. 기네스북에 아마 기록될 것이다. 마치 준비가 다 해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바로 서류를 제출했고요. 예. 바로 한 3, 4일 해도 다 못할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해놓고 4시간 만에 그냥 뚝딱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해버렸고 3시 20분에 바로 등록을 받아줬고요. 예. 입당도 했고 또 억지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마 주무셨을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김은경 교수님도 아마 주무셨을 거예요. 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그러셨어요? 예. 이거는 전형적인 쿠데타죠. 이걸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쿠데타를 넘어서서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더 나아가서 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은행을 볼 때는 정말로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말리지 않고 그 편승해서 숟가락 하나 들고 가지고 지가 당 후보 되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언행이라는 게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반발했구나, 분노했구나. 그래서 한덕수 교체하는 것을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지나치면은 부족한 것보다도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오바가 아니라 이건 앞으로 이제 더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 정도로 야밤의 쿠데타는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해서 저지가 됐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생각은 많이 있는 분들이다. 대한민국 위기에서 어려울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나서듯이 예. 국민의힘이 위기에 서 있으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나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후보 교체 사태를 보면서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란 말을 했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적으로 왔는데 이 내란이 실패한 이유는 예. 군경과 국민을 무시했기 때문이거든요.
얕잡아 본 거죠. 이번 이 후보 교체가 실패한 이유는 김문수와 당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문수가 말로 김문수 후보가 정치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실행을 옮기고 있었어요. 다 가처분 신청하고 후보주의 박탈한 것도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이 지도부가 이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엔 당원을 만만히 봤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는 당원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은 오히려 당원들이 예.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한덕수의 교체가 정말 이건 폭력에 가깝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들의 선택이 그나마 국민의힘을 살렸다. 예. 예. 하지만 덕수나 문수나 네, 큰 차이가 없다. 예. 전체 이 선거 구도에서 봤을 때. 네. 예, 뭐 지금 쭉 아까 평론가님 말씀대로 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결국 그 결과 사퇴 책임지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사퇴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그 목소리에도 굳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진짜 호환무치하죠. 호환무치의 전형인데 이런 상황을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단호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게 아쉬워요. 좀 연세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옛날에 총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정리할 걸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캠프를 꾸리면 이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석동현 변호사를 또 영입을 했어요. 예. 물론 과거에 자유통일당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친하겠죠. 생각도 같고 방향도 같고. 그러나 지금은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선거를 치러야 되고 더더욱 중도층의 표심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뭐 옛날에도 이해를 못했지만 최근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김문수를 볼 때 참 사람 진짜 안 변한다. 뭐 이 얘기는 뭐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만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참 정말 안 변하는구나. 그래 안 변하면은 주변에 참모들이라도 나서가지고 좀 이 교정을 해야 될 텐데 참모들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참모들 누구? 뭐 석동현 뭐 또 아니면은 그냥 뭐 바지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단 말이죠. 참 안 되는 거는 뭐 고쳐 쓸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김문수 후보 주변의 선대위라든지 은행도 별로 좀 상큼하지가 못하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에 관한 얘기 교수님 의견은 뭐 사부에서 마저 듣고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